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원화로 따졌을 때 알트코인이 그래도 이틀 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장세 지금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가에 손절하셔가지고 코인을 많이 잃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런 뭐 상황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급등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할 때 그때가 찬스가 항상 왔었거든요. 4월 달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비트코인이 됐든 뭐 알트코인이 됐든 뭐 시세 뭐 거기서 뭐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 폭의 크기는 분명히 뭐 코인마다 뭐 투자한 어떤 그 베팅량에 따라 각자 개개인이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각자의 뭐 성향인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는 중국하고 좀 약간 관련 있게 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네오코인이 상승 추세가 다른 코인들보다, 다른 여타 중국 성향의 코인들보다 좀 많이 가파라.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오코인을 저도 좀 매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닌데 좀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많았죠. 중국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오픈하냐. 근데 이번에 보면, 가만히 보면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올라갔다라고는 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재료와 이슈거리를 타이밍을 맞춰서 저는 터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있는데 트론은 왜 못 오르냐, 이런 사람들이 트윗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래서 네오코인을 지금 지났어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네오코인이 펌핑을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너무 많이 해서, 일단 이건 뭐 의미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토시 가로 했을 때 1, 2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 1, 2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아까 보니까 9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096. 그러니까 1, 2까지면은 약간의 여력이 있긴 한데,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네오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제 방송에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뭐 중국 코인이니까 망한다.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시세가 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이끄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어떤 그 코인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고 하나는 퀀텀인데, 중국 대통령이 긍정적이게 발언했다. 그럼 과연 이게 2020년 가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네오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어쨌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조정의 폭이 있을 확률도 되게 높아. 그래서 섣불리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올라간 상승폭에 지금 보면 진폭에서 중간 정도 지점까지 50% 정도 깎이면서 중간 정도 지점까지 조정 상황이 있는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800달러를 만약에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 추세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봤을 때 9,391달러와 8,800달러의 이 박스권 장세가 좀 한동안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떨어질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손절 라인이 8,800달러다. 그리고 9,129달러에서 지지 횡보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나쁘지 않죠. 9,000달러. 그래서 어쨌건 지난번에 공포심을 이제 이겨내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중국 대표 인민회의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법률에 관해서 또 통과도 됐다. 그래서 오피셜한 어떤 그 법령이 중국 시장 내에 이제 공표되는 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이 발령이 될 거다. 그러니까 친암호화 정책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한 모든 산업에 관해서 사실 긍정적이게 아마 국가에서 장려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에 관해서 번복할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알리페이하고 바이낸스, 텐센트하고 엮여가지고 뉴스가 번복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뉴스 갖다 장난을 칠까요? 저는 이제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 주석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성명 발표를 한 건데 이거 갖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11월 달인가 그때서부터 바이낸스가 뭐 중국 시장에 뭐 선물 거래 뭐 오픈하는 거에 관한 그런 것도 뭐 그때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하반기에 어떤 시장이 열릴지.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알고 보면 중국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OKEX라는 거래소가 한국에도 있어요. OKEX 코리아가. 근데 OKEX가 원래 베이스가 되는 데가, 근데 홍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의 다이어그램 안에 이미 EX가 카카오에서 하는 블록체인 어떤 그 프로젝트인 클레이튼에 합류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바이낸스가 합류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OKEX가 여기 합류를 했다. 다 중국권이잖아요. 중화권이잖아요. 페이하고 관련돼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보면 텐센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이나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 작년에도 그렇고 2년 전만 해도 중국 코인 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중국 코인이든 미국 코인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동일하다. 어차피 갈 놈은 간다. 저는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세상 만물에 관해서. 성장 약화에 금리 추가 인하 전망이 부상되고 있는데 미중 협상 반도체가 관건이다. 조정 국면인데 무역 협상이 만약에 틀어지면 아래 공포가 재부각될 요지가 되게 크다. 무역 협상이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죠. 기자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입장으로 쓸 수밖에 없죠. 이 부분 같은 경우. 근데 금리 2번 더 낮추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 진입. 이거는 2020년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연말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설상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2020년에 분명히 무슨 일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 일단 첫 번째 브렉시트, 두 번째 무역 협상에 관해서 이게 만약에 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물론 트럼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 텐데, 그러면 돈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부양이 돼. 근데 우리 호주머니에 만약에 돈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전 세계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됐든 아니면 뭐 미국이란 나라가 됐건. 그러나 그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경제 통화 시장이 됐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 손에 심지에 불을 당기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만반 준비를 하고 각 거래소들이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 일변의 산업들을 거기 레이스 시키는 그 안에 그냥 포진시켜 놓은 거지, 뭐 땅 해가지고 뭐 전체 다 출발하자 이렇게까지 모습은 지금 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래서 내년이 되면 분명히 지금과는 또 다른 아마 방향이 올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제로금리 시대 진입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로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 돌입했고 나머지 나라들도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까지 거의 간다. 제로금리라고 만약 하면 은행에 돈을 우리가 주고 맡기는 거죠. 주고 맡기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이더리움에서 이자를 지급해 준다. 뭐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맡기면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준다. 만약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대중들한테 매스컴에서 통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약 비춰진다면 저는 이 시장이 기초 자산 시장으로 아마 등극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ETF,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이더리움 ETF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분명히 뭐 신한이 됐든 국민이 됐든 뭐 농협이 됐든 이런 데서도 저는 뭐 간접 투자 상품이 암호화폐하고 관련해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차후의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업비트가 인덱스 지수를 만들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시범 운영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인덱스 지수에다가 나중에 그런 상품을 간접 투자 상품을 만약에 카카오하고 연계해서 걸면 그게 금융 상품이지 파생 상품이지 무슨 파생 상품이 따로 있나요? 종목만 이제 틀려질 뿐이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오늘 뭐 잡설이 좀 길 수도 있는데 고정관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 뇌를 보면 사람들 이게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표현된 건데 누군가가 이제 손발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생각의 관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면 야 중국이다 이러면 뭐 개방을 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금융시장 개방해서 중국을 말아먹어야 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일적인 거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적인 관계로 그런 나라들의 몇 번 뭐 들락날락 거리고 다른 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선진국이란 나라 그런 데도 이제 살아보고 오랫동안 되게 오랫동안 살아보고 뭐 인도라는 나라도 갔었고 뭐 동남아 이런 데도 둘러봤었고 뭐 호주부터 해가지고 미국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데 저런데 일로서 조금씩 많이 다녀보고 막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 전 세계 사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너넨 망해야 돼. 미국은 우리한테 우방 국가니까 너넨 살아야 돼. 너네가 전 세계를 계속해서 잡아야 돼.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확실히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우방국일까요? 알고 보면?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이면에 있는 그림은 등에다가 빨대 꽂고 쪽쪽 빨아 진 엑기스를 쪽쪽 빨아 먹으려고 일부러 키워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한마디로 만약에 정리를 하자면. 근데 중국이 또 안 그러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을 우리나라 업계에 기업에 많은 지금 보면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뭐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보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저는 거기다가 개념을 안 둬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 국한된 시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냥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이 나라 가든 저 나라 가든 다 똑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사람 사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저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너 부산 사람이야? 그럼 회 많이 먹겠네. 응, 아니야. 부산 사람이라고 회 많이 먹나요? 인천 사람이라고 뭐 저기 뭐야 월미도 많이 가나요? 서울 사람이라고 뭐 매일 뭐 다 전부 다 강남에 사나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진짜 알부자들은 용산이나 한남동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진짜 알부자들 남아있는 사람은 강남 땅에서도 몇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뜨내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 분포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야. 부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좀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짜잘한 시세의 진폭에 너무 막 이렇게 연연해 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전 세계가 뭐 중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에 관해서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코인이 뭐 10원 오르고 100원 오르고 뭐 만원 오르고 100만 원 오르고 거기에 뭐 주목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K7 타던 사람이 뭐 S63 AMG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비싼 차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왕자가 되는 기분을 한 몇 달은 느끼겠지. 그러나 사람 사는 거는
다 밥 먹고 그냥 사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걱정하고 막 이렇게 그냥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건 코인이 급등해서 여러분들 자산에,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찰 때까지 건강하게 잘 이렇게 계시는 게, 저는 지금 뭐 시세 지금 뭐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좀 이런저런 잡설이 길었네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